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홈런볼님, 네, 시리얼님 감사합니다. 네, 무한홈님. 예, 오늘 좀 어려운 시장을, 예, 거쳤죠. 네, 우리 시장만 하락을 하고 있고, 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만 괴리가 되고 있고 우리 시장만 빠지는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3억 양도세 이슈가 이 시장의 핵폭탄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어차피 3억 양도세와 관련된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장 보시면은 흐름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노스컨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동학개미군이라는 일반 투자자들이 신용 또는 레버리지를 쓴 거죠. 스탁론 이런 것들을 써서 이런 것들이 매물화됐다는 겁니다. 매물화됐고 특히 반강제적이죠.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락을 하면 신용 쓰신 분들은 담보 부족이 걸리고 담보 부족이 걸린다는 거는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11시쯤부터 반대 매매 나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신용 만기와 관련돼 가지고 반대 매매, 신용과 관련된 반대 매매, 스탁론과 관련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을 하락했습니다. 시장을 하락시킨 요인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코로나19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올랐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락했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관련한 것들, 수소, 전기차, 풍력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쭉 빠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왔고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 전체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하락을 했고 특히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3.71% 빠졌습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게 빠졌거든요. 그 빠진 이유는 물량의 강반대적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이 시장의 핵심으로 다가온 거는 뭐냐면 동학개미군들 특히 3월 이후에 들어온 그런 분들이 많죠. 많아서 동학개미군들이 형성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6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올라오면서 이익을 못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물을 타는 거예요. 물 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 또는 우리가 단가를 낮춘다 그래서 단가를 낮춘 겁니다. 그런데 단가를 낮출 때 뭐를 낮추느냐 하면 이 동학개미군들에 보면은 20대에서 30대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자금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빠지면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오히려 주식을 투자해서 집을 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집을 사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니까 물을 탄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물 타는 종목들이 대부분 테마주라는 겁니다.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테마주, 또 친환경차에서도 테마주, 정치 테마주, 또 후쿠시마 원전 관련주, 정치 테마, 또는 돼지 관련, 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급락할 수밖에 없고 급락을 통해 가지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들을 빠질 때 오히려 신효로 매수하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부추겼던 거죠. 왜? 물량을 더 확보하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종목이 하락하면 회원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을 쓰게 했던 겁니다. 그런 물량들이 오늘 쏟아져서 나오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반강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하락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하락이 깊어졌고 그리고 기관들이 위에서 산 게 있습니다. 위에서 산 거. 위에서 산 것들이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 반강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또 기관들도 뭐가 있느냐면 노스컷 물량이 있습니다. 예, 손실을 보면은 반대적으로 반드시 때려야 되는 노스컷 물량이 오늘 오후를 중심으로 해서 쏟아지면서 코스닥에서 거의 1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악의 악을 부르면서 오늘 매도 클라이막스를 연출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칩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쪽에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저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네, 주식을 보시면은 백두산이 2744m인데 거기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한국 시장은 내년에 한국에게 더 박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코로나19가 있고 경제 환경이 있고 세계 경제가 침체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기 회복과 초저금리 상황에서 증시를 이끌 수 있다는 거고 성장주 등 쏠림 현상들 버블 때 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성장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쏠림들이 경계 변수는 있으나 IT 버블만큼 심한 수준도 아니고 성장주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는 한국의 성장주 흐름은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걸 기억해 보시고요. 내년에는 코스트 밴드가 바닥을 2100에서 높게는 27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향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는 뭐냐? 내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4분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3,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투자의 눈은 내년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왜?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업황이 저점 확인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저점 확인이 돌아섰다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반기 주도주는 반도체를 꼽을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가 주도되는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경험이 많다. 주도주는 증시 조정의 가능성을 대비해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를 추천하지만 경제 정상화가 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반작용 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0년에는 이게 양극화가 됐다면 내년에는 이게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다. 왜? 국가별, 기업별 양극화가 2020년에 나타났지만은 내년에는 화두가 정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진, 국가, 업종 중심으로 V자형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V자형 반등. 그래서 컨센서스를 주목하고 코스피의 반도체에 대한 이익 증가율도 72%에 달하기 때문에 달성 여부의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은 어렵죠. 왜냐하면 3억 양도세 이슈 때문에 오늘 빠지기 시작했고, 빠지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하면서 이미 이게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참다 못한 사람들이 바닥에서 헤이딩을 하고 있고, 오늘 비로소 매도 크라이스 막스가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참다 못 참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고, 특히 신용을 쓰신 분들 또는 특히 스탁론을 쓰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문제가 발생됐고, 여기에서 깡통이 나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밝은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악화 일로에는 정부 정책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00%에는 거의 뭐가 있느냐면 3억 양도세입니다. 3억 양도세로 인해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나 그동안에 다른 나라 시장은 지금 빠지지도 않고 정상적이고 미국의 대선만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3억 양도세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빠지는 거는 이미 조정돼 있어서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상승장에서 깡통당한다. 상승장에서 깡통당한다. 이 깡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집합됐고, 그 집합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같이 신용이 털려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변동성, 즉 상한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이게 4%였다가 8%였다가 15%였다가 30%로 간 겁니다. 이때는 하루 종일 아무리 빠져도 4%대였고요. 이게 8%대로 증가됐다가 15%대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0%대이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성이 60%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60%. 60%를 차지한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즉 하루에 60%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손실 볼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조정파동은 3억 양도세 이슈로 빠지는 거고,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봤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장주 흐름은 좋을 것이고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환경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 시장은 상승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거의 렉라인에 다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A냐 B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변화의 중심에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어떤 포인트를 주고 있다. 고로 시간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요새 믿을 게 없어요. 없지만 인포스탁 쪽에서 나온 거는 지금 단독이라는 이름 하에 10억 양도세 관련해서 유지 쪽으로 기재부의 단독 출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거대 신문에서 나왔으면 좀 믿을 수 있겠지만, 작은 신문 쪽에서 나온 거라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인포스탁에서 나온 거를 보면 뭐 단독이다 이래가지고요 10억 유지라는 이런 신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빠져가지고 여기 정도 온 거죠. 이렇게 해서 더 빠질지 조금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빠졌을 때 뭐가 있느냐 하면 3억 양도세 이슈가 원위치로 된다면 급반등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런 요인들을 좀 보고 투자하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2019년보다는 2021년에 이어 호황을 누릴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 돌입했지만 이거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128개월로 경기 호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국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연시에 어떤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대면사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황은 팬데믹과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보면 됩니다. 자, 올해는 유동성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유동성 장세, 그래서 유부남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관련돼서 유동성으로 부자 만드는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코스닥이 반토막 날 때부터 스치면 상한가 가면서 유부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더블 딥을 만들 것이다. 안 만든다.
왜? 돈에 풀러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올해 상승한 이유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이 풍부했고, 그거로 인해서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매너로 얘기했던 것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듯이 양적을 엄청나게 푸는 이 시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3.7조 달러, 여기 보면 2019년에 3.7조 달러까지 줄었으나 2020년에는 7조 달러를 넘었으면서 유동성이 불어났다는 것이고요. 이건 벤 버냉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보면 세 차례의 추경과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유동성을 풀으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장주들이 비대면 사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에 어떤 주식들이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 아마존 이런 것들을 보면 비대면 사회가 나타나면서 IT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아마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던 생애고, 거기서 팽이라든지 메가라든지 이런 쪽에 비비빅 이런 쪽 종목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가 보면은 성장주 개념이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 반격이다라는 거죠. 밀레니엄 세대가 과감한 투자가 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분은 없으나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과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이비 부머 46년, 64년, X대 65년, 80년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밀레니엄 세대가 즉 동학개미 군들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나왔지만 대출 저금리 상태에서 대출을 했다는 거고 상속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고 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는 이 밀레니엄 세대가 주식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솔린보다 전기차, 케이블 TV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차, 케이블 TV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메이시스 백화점보다 아마존을 열광했고 주가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밀레니엄 세대가 과감한 면도 있지만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장주의 움직임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무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강력하게 올라가지만 비투자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장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세 가지 조합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뭐냐? 저금리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 환경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서 25년까지는 제로금리 환경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해요. 일시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환경을 보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제로금리 상승은 최소한은
2024년까지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동성 공급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이것을 다시 가져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유동성 환경은 계속된다는 거죠. 점도수나 내지는 패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2023년 정도, 최소한 내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2024년, 25년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그 전에는 투자 환경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유동성 방출 변수 이런 것들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강세 여기에 쏠림에 대한 판단은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버블 때보다는 지금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시대, 무형시대에서 지금 성장지의 급등을 설명하는 거고 퍼보보다는 ROE보다는 PDR 부분이 있고 성장주의 강세는 IT 버블 때, IT 버블 때 얘기했죠. 아마존이 쭉 올라가다가요. 거의 이렇게 빠졌습니다. 90%가 빠졌는데 이게 얼마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3,000달러가 왔습니다. 여기 저점에 비하면 3,000배가 올라온 겁니다. 3,000배. 0.95달러에서 3,000달러가 왔긴 해. 3,000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언제까지 금리를 미국에서 인상하기 전까지 그렇다면은 2024년까지는 긍정적 모멘텀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2024년 전까지는 이런 저평가 종목에서 성장주 개념 섹터가 활성화할 것이다. 즉 자금을 이끌기 이전까지는 자금을 빼기 이전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대비 주식이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과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투자 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두 가지 변수, 반도체 업황 개선,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방향성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 금액 하향 여부가 이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영업이익 이거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죠. 46% 되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배당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양도 차익과세 이슈 이것이 정부 대주주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할지라는 거죠. 연말 기준 회피가 매도가 되고 있고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한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이 짓눌렀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특히 미국 대선과 각국의 인프라 정책, 여기에 관련돼서 한국의 IT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주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냐 바이든이 당선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잠시나마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 변수,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러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의 IT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시 IT 기업에 대한 공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거의 반사 기업이 우리나라한테로 오고 있다는 거죠. 법인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고, 특히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도 이런 현상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티주의 벽시, 쌀과 시멘트에서 반도체로 바뀐 지 오래라는 거죠. 즉, 미국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와 다르게 뭐를 하느냐 하면,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을 쓸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래서 보신다면은 글로벌적으로 볼 때 새로운 뉴딜이 나온다는 거죠. 뉴딜의 시작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형성됐고, 1930년대 뉴딜로 인해서 재정정책이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뉴딜이라는 거죠. 금융공학 위기가 있었을 때, 지금은 새로운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고, 그 새로운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한국의 IT 업종과 관련이 돼 있고, 거기에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반사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는 한국의 IT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이미 철과 시멘트가 아니라 반도체로 바뀐 지 오래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결국 IT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그 다음에 친환경 투자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IT 지수를 본다면 바닥에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있다면 이미 1000포인트, 1000조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내년에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백두산 등정에 나선다. 2744포인트를 뚫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강후약이 예상되고 불확실성, 대선이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 업황의 상승 탄력 동력이 있고 패드의 양적 완화와 각국의 재정 진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연출돼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상반기 주도주는 반도체, 이익과 수급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고 반도체가
주도주의 코스피 고점을 돌파하고 2600들을 돌파하면 주도주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율리티 상반기의 성장주 강세가 한 차례 더해주고 이런 섹터들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에도 부합한다. 라는 측면에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보시고요. 기업 이익은 정상화되는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심선선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 있는데 2850 초호황선을 뚫고 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략을 충분히 갖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자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3억 양도세 이슈로 빠지고 있지만 오늘 인포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10억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게 아니더라도 이 장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이 호황선 이쪽과 올라올 수밖에 없고 2850을 내년에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관점 하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칼날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동학개미군들이 많이 샀던 섹터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동학개미군들이 빠진 것. 즉 바이오 섹터에서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테마로 올라간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학개미군들은 중심축이 없습니다. 다른 건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쳐주기 때문에 덜 빠지는데 동학개미군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은 더 하락합니다. 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동학개미군들과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들이 매집하는 그 다음에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핵심 종목 쪽으로 지수를 편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편입해서 돼야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내년에 상승할 때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을 때 그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포트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은 안정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호가공백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호가공백의 나이기 때문에 천주만 때려도 훅 빠집니다. 과거에는 만주, 심지어는 10만주를 때려도 끔쩍없던 종목들. 왜? 동학개미군들이 막 사놓은 거를 여기다 사놓으려고 중심을 축을 세워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동학개미군들이 흩어지고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힘이 축적됐던 것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천주만 때려도 툭툭툭 빠지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마음의 심리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혼자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세에 현혹된다. 지금 장은 시세에 현혹되는 장세입니다.
고로 시세에 현혹되는 장세가 연출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장세는 강심장이어도 바닥에서 헤딩할 가능성이 크다. 고로 지금 장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해서 마음을 닫아주고, 그리고 내년 또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하는 이 상승 국면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포트는 무너질 것이고, 그 포트에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 고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중심축을 잡고 투자 전략을 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잘 인지하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내년에 이 축제의 장, 축제의 장, 하반기부터, 지금 턴어라운드가 4,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된다고 그러죠. 4,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이 턴되는 시장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투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장에서 소외받고, 소외받다 보면 바닥에 헤딩하고, 바닥에 헤딩하는데 다시 사자니 힘들어집니다. 왜? 바닥에서 헤딩해 놓고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을 겁니다. 즉 코스타 3월 19일 날 여기서 매도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못 샀습니다. 여기 오니까 다시 샀죠. 이때는 이미 종목이 2배, 3배 올라옵니다. 즉 바닥에서 헤딩한 사람은 절대 그 종목을 그 가격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어려운 장세에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짜보시고 지금 마음을 다잡는 게 좋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거 올려주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니까 올려주시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은 테마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펀드 매니저적 관점에서 펀드 매니저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어려운 과정에서 내가 승리자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단의 시대라고 좀 봅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어려웠었지만 그때 오셔가지고 2월이나 3월에 손실봤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이너스 80%까지 되신 분들이 다 플러스가 됐고 축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다른 전문가와 달리 상투권에 보다는 바닥권에서 가입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올라갈 때는 전문가들이 어느가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닥을 용수숨 치고 있고 바닥에서 정말 어렵게 하고 바닥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이 힘든 시장에서 전략을 짜주고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전략을 갖지 않으면은 이 시장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고로 이렇게 바닥에 헤이딩할 때 여러분들의 구자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서 핵심 포트를 짜고,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종목에 따라서 하방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을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 안 하시겠지만 가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즉 사람들은 항상 바닥에서 가입하라고 그러면 상처 때문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3월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황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 이 어려운 시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홍복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7일 보너스 주고요. 3개월은 1개월 보너스를 더 드립니다. 3개월 정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의 구자가 단단하게 변경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시황하고 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종목 상담 있으시면 종목 상담 올려주세요.